그 출근길에 지하철 9호선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막 사이를 뚫고 지나가 부딪히겠죠. 아, 짜증나죠. 네. 열받죠. 네. 열 나잖아요. 아. 그럼 반대로 좀 널널한 지하철이야. 네. 네. 사람이 지나가도 안 부딪히겠죠. 네. 그러면 열이 덜 나죠. 저항이 작으면 열이 덜 난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연구원의 이진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근데 박사님, 네. 화학연구원인데 전기화를 하세요? 배터리를 하시는 건가요?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과학이잖아요. 화학은 사실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전기화도 합니다. 전기도 아. 하고 다 합니다. 화학연구원 이진희 박사님과 함께 전기화 시대 가시가 기후위기 전기가 답이다. 네. 우리 그 기후위기 잘 아시잖아요. 너무 예. 많이 들어. 근데 학회 발표를 하다 보면 기후위기에 관한 인트로를 만드는데 너무 벅차요. 계속 바뀌어. 어제는 1.4도, 내일은 1.5도, 1.55도라고 또 작년에 기사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기후위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 주에 눈 왔잖아요, 화요일. 없어요. 저 그때 운전했거든요. 새벽 1시쯤에.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완전 따뜻하고 따뜻해. 막.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를 들고 왔어요. 오늘 사실 타노스 들고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어벤져스 집중해서 봤겠지만 아, 타노스 진짜 대단하다. 타노스가 기후 위기를 해결해 주는구나. 아. 절반을 날리면 기후 위기는 해결돼요. 그래서 타노스도 이 기후를 걱정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영웅들이 다 뭉쳐서 이게 겨우겨우 무찔렀는데 네. 기후위기가 바로 이 과학계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야 된다. 마치 끝판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 기술. 전기화, 영어로 electrification. 이거 앞에 전기가 붙어 있다. 전기화입니다. 아. 떠오르는 예를 게 들면 있나요? 전기장판. 전기장판. 일렉 기타. 봐봐, 저기. 오. 통기타를 일렉 기타로. 그것도 전기화네요. 아, 다 이해하셨어요. 전기나. 벌써 통했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전기장판. 뱀장어. 아. 전기뱀장어. 그러네. 아, 이게 전기화입니다. 에너지, 뭐 쓰는 것들, 여기 자동차, 건물, 집,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쓰는 모든 에너지들을 전기로 바꾸겠다. 그래서 자동차 쉽게 생각해보면 네. 전기로 굴리겠다. 그게 전기화입니다. 쉽죠? 그게 전기화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난방을 하던 그 여러 가지 난방 기술들의 발전이에요. 예전에 처음에는 저렇게 아궁이에 나무를 떼었고 또, 연탄을 쓰다가 가운데 저거 석유 난로 아시나요? 네. 엽장님 아시나요? 저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놔두고 쓰지 않았나요? 연식 나온다. 아. 저랑 같은 랩장님은 생각보다 제가 좀 공경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랩장님의 공경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 난로까지 이렇게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끝에는 결국 전기죠. 전기화된 겁니다. 난방이. 그러네요. 저건 전기 딱 코드만 꼽으면 따뜻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난방 말고 요리. 이렇게 모닥불에 고기 구워 먹다가 역시 아궁이를 쓰다가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인덕션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죠? 간편하다거나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다거나 아니면 뭐 안전하다거나. 그쵸,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일단 불 붙이기도 힘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무는 누가 캐올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이실직고 해야죠. 저희 할머니 집에 아궁이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네. 할아버지랑 나무를 가지러 갔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그때 어린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걸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했지만 네. 할아버지는 전혀 제 피드백을 반영해 주시지 않았죠. 잔말 말고 들어라. 그래서 나무 캐오는 것도 문제지만 연탄가스 중독, 석유난로 냄새 많이 나잖아요. 냄새 많이 나요. 사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네. 젊어서 몰랐겠지만 음. 지금 맡으면 이제 픽픽 쓰러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사실 요즘은 들고 다니잖아요, 이 휴대폰. 그렇게 전기로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이미 전기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화가 낯설었지만 이렇게 주변이 다 전기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네요.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원치 않는 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저거는 빼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전기화를 했어. 연소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없잖아요, 전기는.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겠죠, 전기로. 네. 그래서 에너지를 집에서 쓰는 것들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 저게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비율이거든요. 네. 사실 산업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생산 국가잖아요. 2차 네. 산업. 반도체
반도체, 철강, 화학 이런 산업들, 자동차 이런 산업에서 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쓰는 전기화 말고 이 산업도 전기화를 하자. 저기서 이산화탄소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쵸, 엄청 많은 네. 부분이니까. 저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왼쪽이 20년, 오른쪽이 2050년이에요. 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2050년에 1.5도 이하로 막으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네. 오. 저 까만색이 화석연료고요. 화석연료 지금 63%, 노란색이 전기 22%죠. 그래서 1.5도로 막으려면 2050년에는 에너지 비중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확 줄고 전기는 많이 늘었죠. 네, 이것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로 만들면은 소용이 없겠죠. 저 노란색 밑에 바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은 28, 오른쪽은 91. 현재는 28%가 리뉴어블 전기를, 신재생 전기를 쓰는데 전기화를 하면서 미래에는 여기 전기가 다 90% 이상 신재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탈탄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기도 깨끗한 전기여야 된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전기화가 중요하다. 탄소 배출을 덜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활용 용도에서 전기를 활용한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전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도 있었고 요리도 했고 우리 휴대폰도 전기고. 근데 저는 오늘 그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문제죠. 전기로 열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관리비 고지서 아. 2025년 1월 네. 다들 좀 충격 받으셨나요? 많이 올랐어요. 저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네. 전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1월에 춥기도 했고 관리비 전체 65만 원 중에 37만 원이 난방. 그리고 우리가 열을 얘기를 하는 거는 냉난방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열을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사람이 엄청 먹는데 이게 살이 안 찌는 게 이 체온 유지하느라 그렇죠. 아. 열 그거거든요. 자랑하시는 건가요? 막간 자랑. 네, 엄청 먹거든요. 네, 엄청 먹는데 나는 살 안 찐다. 그 아까는 부문별로 봤고 이제 어떤 에너지를 쓸 때 비중이 어떻게 되냐. 전기, 그냥 순수하게 전기로 쓰는 것, 열 말고 수송. 그 외에 나머지 50%는 우리가 에너지를 열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도 예. 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은 어디에 쓰인다? 열을 만드는 데 쓰인다.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못 잡으면 답이 없겠죠. 여기 위에 힉스 커피 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전기요금 제대로 폭탄 맞았거든요. 줄여드릴 일단 수는 전기요금이 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 아무튼 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드는구나를 아주 깨달았어요. 그쵸, 그쵸. 네. 돈은 내셔야죠. 썼으면. 네. 그러니까 썼으니까요. 제가 많이 쓴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쓴 겁니다. 네. 자, 다음 가실까요? 그래서 전기화를 하면 뭐가 좋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전기세는 피할 수 없지만 제일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가스레인지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덜 타가지고 네. CO도 나오고 공기 중에 질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낙스. 네 번째는 포르말데하이드란 물질인데 발암 물질이면서 하여튼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저런 게 많이 나오죠. 가스레인지 때문에 폐암 발생률 높아지고 또 가스레인지 쓸 때 후드를 꼭 키라고 하잖아요. 예. 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오. 요리할 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태우는 것만으로도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전기를 쓰면 다 없다. 두 번째는 전기를 써서 열을 낼 때 직접 내부 가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 가열이라고 표시한 거는 물을 끓여서 네, 그 물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물이 데우는. 밥을 데우잖아요. 그 외부에서 열을 줘서 안이 데워지는 그런 형태고 전자레인지는 어때요? 써서 공기 안에서. 주변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밥을 바로 네. 직접 가열하잖아요. 맞아요. 직접 가열 얘기했어요. 네. 내부를 직접 가열한다. 이게 전기를 써서 가열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자레인지 햇반 데우는 걸 조금 과학적으로 논문에서 그려놓은 건데 빨간 게 이제 가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두운 부분이 가열이 좀 덜 된 거. 그러면은 왼쪽 기존 가열은 바깥이 빨갛고 안에 까만 것들 보이죠? 안까지 이제 전달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전기 가열은 저기 동글동글한 게 더 우리가 가열하고 싶은 것들이 더 온도가 높고 그다음 외부가 좀 더 연하잖아요. 그런 걸 원리를 보여준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막대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에 전기 가열로 했을 때랑 기존 가열로 했을 때 차이.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이 낮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 외부에서 열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 가열은 이렇게 벽면 여기 끝에 부분은 빨갛죠. 이게 뜨거워지고 그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필연적으로 내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기 가열은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 자체를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내부 전체 온도 분포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네. 빠르다. 전기 가열은 빠르다. 요거는 아실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렇죠. 전기차가 빠르듯이 전기는 바로 이제 스위치 온 맞아. 하면 뭔가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음.
이게 오. 햇반 조리법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홈페이지 가면 전자레인지로 2분 끓이면 10분.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기가 빠르다. 내부 가열이라는 내부 가열. 특성 때문에 네.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전기 가열과 기존 가열을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한 250도까지 올리는 거고요. 왼쪽 걸 보면은 빨간색, 까만색 뭐 이렇게 있는데 슉 올라갔다 슉 내려가죠. 왼쪽은 20초, 빨간색은 18초, 파란색은 17초만 에너지를 준 거예요. 전기를. 그 피클 찍고 내려오는 거죠. 20초 만에 저기에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기존 가열은 온도를 250도까지 올리는데 지금 400초 걸렸죠. 400초. 20초 대 400초. 20배 빠르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사례에서는 전기가 빠르다. 햇반 데우는 데만 빠른 게 아니라 저희가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도 빠르다. 많이 차이 나네요. 그 속도 차이는 반응기 타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빠르다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올라간 만큼 또 빠르게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가 또 신기했어요. 또 반대로.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저. 원할 때 바로 내릴 수 있는. 햇반 생각하면 햇반은 식히려면 그 물을 다 식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미 그걸 끓여놨잖아. 반면에 전기는 반만 식히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그쵸.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전기장판 때 온돌 맞네요. 아 그렇죠. 네, 식히는 속도 차이. 올리는 속도, 식히는 속도. 네, 확 느껴지네요. 저렇게 하니까. 요거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네. 쓰이는 똑같은 원리로 온도를 올리는 영상이에요. 저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리려면 900도까지 올릴 거예요. 저 900도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빨갛게 되어지는 게 지금 카메라로 찍는 건데 네. 뭐가 대표지나요? 뭐, 안에 가열되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음. 전자레인지 파를 흡수해서 와, 빨갛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진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영상이 한 1분 정도 되는데 9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네. 이제 기존 방식으로 하면 보통 빨리 올려야 분당 20도. 근데 이건 지금 1분에 900도니까 분당 많이 900도. 차이 나네요. 45배 차이인가요? 네, 이야. 이렇게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진짜 다음에 빠르다. 좀 더 와닿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뽀글뽀글 나오면은 이제 반응이 시작되는 건데 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네요. 왼쪽은. 와, 진짜 바로 오네. 온도가 지금 170, 180인데 오른쪽 아직 안 올라갔어요. 네.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전기 먹는 하마, 전기를 많이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전기세는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다. 내부 가열, 직접 가열이기 때문에 전기화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열하고 빠르게 식는 것 때문에 온도를 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즘에 국민 육아템이라 하더라고요. 분유 물 끓이는 기계. 쓰는데 저거는 아니지만 다른 걸 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애 키울 땐 저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요? 아궁이 때우셨나요? 이게 전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거 필수템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왔죠. 집중하세요 이제. 이게 뭐 어떤 반응을 한 건데 CH4 메탄을 두 개를 붙여서 C2H X 이걸 만드는 반응이에요. 네. 붙여서 더 비싼 걸 만드는 건데 네. 파란색이 기존 방법 네. 온도를 계속 주는 거예요. 1200K로 빨간색이 새로운 방법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게 기존에는 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C2HX라고 했잖아요. 빨간색. 기존 방법에는 회색 코크란 게 제일 많이 생기죠. 코크는 뭐냐면 메탄이 두 개만 붙어야 되는데 6개 이상 붙은 거예요. 막 커진 거예요. 근데 이 PHQ라는 새로운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을 썼을 때는 C2HX만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이게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이 화학 반응에서 뭐 어떤 조작이든 뭘 하던 간에 생성되는 비율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신기하네요. 데피는 방식만 바꿨던. 순간적으로 탁 에너지를 줘서 생기게 하고 바로 꺼버리는 거죠. 더 못 가게. 그래서 저 빨간 게 정확히 뭔가 C2HX는 이런 고분자 제품 만드는 비닐 만들고 옷 만들고 할 때 쓰는 원료입니다. 좋네요. 기존 편리함, 뭐 빠른 거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기존에 안 되던 걸 되게 한 거예요. 안 되는 게 가능해졌다. 온도 조절이 가능해진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하더라. 이처럼 이제 전기를 쓰면서 예상됐던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막 연구가 시작 단계거든요. 왜 인류 역사적으로 불을 다루는 방식의 어떤 발전으로 쓰는 재료들이 달라지면서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다루는 그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편리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떤 원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지금까지 해서 전기를 왜 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이렇게 봤고요. 네. 이게 전기 가열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3가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부엌에
전기로 가열하는 것들 전기로 가는 뭐가 인덕션? 있죠? 네,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거, 전기 포트, 네, 버튼. 전기 밥솥도 있고 네. 사실 뭐 정수기도 뜨거운 물 바로 네, 나오죠. 그쵸. 우리 집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전기를 써서 가열한다는 거에서는 똑같지만 원리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저항 가열이고요. 어, 줄 히팅 영어로 줄 히팅. 네, 줄 JH로 히팅. 줄여서 아, JH 파크. 네. 네, 줄 히팅 파크. 네, 줄 히팅 설명을 할게요. 줄 히팅을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 포트입니다. 어. 전기밥솥, 전기 포트, 전기장판. 어. 네. 그래서 저 줄히팅 방식으로 쓰는 제품들은 이름이 앞에 전기가 붙은 것들이 많아요. 다른 것도 전기를 쓰지만 특별히 이 줄히팅, 저항 가열 쓰는 것들은 어. 전기 모시기. 예. 아. 저항가열. 전기파.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살펴보면은 예.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죠. 예. 네. 문어발식 콘센트 화재. 이게 아. 전기를 너무 많이 꽂아서 열이 나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전자체가 아닌 한은 전기가 흐르면 무조건 열이 납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전기의 입장에서는 열로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는 건데 이거를 네. 우리가 써보자 열을. 저항 가열입니다. 저항이 있으면 왜 열이 나냐? 열이 뭐죠? 열이. 온도. 네, 온도. 온도는 뭐죠? 이 원자와 분자가 진동하는 게 온도잖아요. 아, 네. 진동이 결국 열인데 그래서 이 전기를 흘릴 때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저항 가열에서는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은 우리가 물질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네. 전기가 흐르는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분리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마이너스를 그런 물질 우리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외부에서 전기를 흘려주면 저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플러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가 움직이니까 따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옆에서도 오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진동을 했잖아요. 네. 열이 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다요? 그게 이제 저항이 있는 물질은 저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네. 좀 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출근길에 지하철 9호선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막 사이를 뚫고 지나가 부딪히겠죠. 아. 짜증 나죠. 네. 열받죠. 네. 열 나잖아요. 아. 그럼 반대로 좀 널널한 지하철이야. 네. 네. 사람이 지나가도 안 부딪히겠죠. 네. 그러면 열이 덜 나죠. 저항. 저항이 작으면 열이 덜 난다. 그럼 전기장판은 많이 만들어 놓겠네요? 많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나서 불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저항을 가진 물체에서 전기가 흐를 때 나는 게 이 저항 가열입니다. 쉽죠? 간단하죠? 네. 그러네요. 네. 저렇게 흔들립니다. 저렇게 흔들려서 열을 나게 한다. 예. 요거 저희 그림 그리는데 한 3일 걸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귀한 자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유도 가열, 인덕션 히팅. 줄여서 IH. IH 많이 보셨죠? IH IH 밥솥 오, 나왔습니다. 밥솥. 와, IH 밥솥.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기밥솥이 원래는 그 저항 가열 방식을 쓰는데 네. 요즘에 IH 밥솥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아, 원래는 오. 줄 히팅 방식이었다가. 근데 인덕션 네. 히팅으로 그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그치 요거 말고. 인덕션 히팅이 말 그대로 저기 우리가 인덕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예. 인덕션 히팅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네. 인덕션 히팅은 뭐냐? 3일 동안 그린 그림. 인덕션 히팅 저렇게 생겼어요. 네.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뜯어보시면 저게 보일 거예요. 네, 밑에 저기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고요. 동그란. 네. 인덕션 히팅은 저기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흐르는 물체는 자기장이 생기죠. 전자기 유도 현상. 전기로 자석을 만드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냄비를 아까 올렸죠. 냄비에 자기장에 의해서 또 전류가 유도됩니다. 전류가 흘렀으니까 아까 줄히팅, 저항 가열 방식에 의해서 가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기와 자기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저항 가열이 다시 되는군요. 전기를 흘리지만 아까는 직접 전기를 흘려서 그 물질을 가열했다면 이번에는 전기를 흘린 건 요 밑에 있는 거고 어. 그 위에 이제 냄비가 와서 가열이 되는 거. 박사님, 이거는 3일 만에 만드셨는데 애니메이션 있나요? 잘 보세요. 아, 보이시죠? 믿으면 보입니다. 아, 이 과학자가 할 멘트치고 굉장히 와, 극진적이었습니다. 이거, 빨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 인덕션 방식의 제일 큰 차이는 전류를 흘린다고 이게 가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류를 흘리고 위에 자기장을 받아서 가열될 물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인덕션 히팅의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가 냄비를 올리면 가열되고 떼면 네. 아, 네. 이게 안 네, 뜨겁죠. 맞아요. 바닥이 안 뜨겁잖아요. 이게 좀 안전하던. 네. 냄비만 가열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인덕션 히팅에는 전용 냄비를 또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IH 프라이팬 강자성체라는 물질이 그게 되고 어. 자석을 대면 붙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써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밥솥은 IH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아, 밥솥 IH는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네. 기존 전기 밥솥은 가열하는 게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음. 바닥을 데워서 전기로 데워서 냄비를 가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냄비에 전기를 흘려서 가열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덕션은 냄비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코일을 여러 군데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 그렇게 해서 좀 더 밥이 뭐 골고루 잘 익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예. 저도 뭐 뜯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유전 가열은 마이크로웨이브 히팅이고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로 히팅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 히팅은 앞에 두 방식이랑 달라요. 아까는 전류가 흘려야 됐죠. 가열하는 물질에. 네. 얘는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이어야 돼요. 밥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쵸. 유전 가열은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하는데 가열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열될까 보시죠. 감동받을 기대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벌써- 이거 일주일치예요? 벌써 느껴집니다. 이 걸작을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앞에 묶여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도망을 못 가요. 플러스에서. 네. 전기가 안 흐르겠죠. 와우! 박수! 와우! 저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우리 전자기파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오. 저 하나의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한 위치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진짜 지금은 플러스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가 한 번, 마이너스가 한 번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지나가면 플러스는 싫어할 거고 야. 마이너스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근래에 본 과학 미디어 아트 중에 가장 훌륭했고요. 근래에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실같은 얻으면 아. 삼성역 코엑스에 미디어 월에 딱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제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는 전광판에 올려야겠네. 거기 있다. 그래서 전기 어디다 써? 어디다 써? 그 우리 집에서 아까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산업에 쓰자는 겁니다. 산업에서 열을 만드는. 그래야지 우리 전기화 왜 하자고 했죠? 기후위기. 그쵸, 기후위기. 그쵸. 그걸 위해서 산업에다 적용해보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